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작물, 특수 저작물, 그리고 일반적인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이렇게 다양한 저작물들이 있고요. 특수 저작물은 2차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공동 저작물, 결합 저작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작물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봐서 굉장히 익숙한데요. 특수 저작물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저작물일 거예요. 먼저 일반 저작물을 살펴보면요. 시집, 교과서, 소설책, 문제집 등이 어문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문 메시지는 어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의 트위터 단문들을 쭉 모아가지고 출판사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소설가 이회수 씨에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편집을 해서 판매를 한 출판사에 있을까요? 법원은 이회수 씨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무단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음악 저작물이에요. 음악 저작물은 쉽게 접하고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은 영화와 달리 관객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또 다른 재미를 우리에게 많이 안겨주죠. 연극의 경우는 상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영화의 경우는 상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늙은 도둑 이야기는 제가 고3을 지도하면서 수능 끝나고 이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함께 관람을 했는데요. 영화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미술 저작물이에요. 미술 저작물은 다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술 저작물에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응용미술 저작물이라는 것인데요. 응용미술 저작물은 우리가 산업에서 많이 이용하는 저작물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 넥타이, 쇼핑백, 핸드폰 케이스 세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물건 다 도트 무늬로 동일한 패턴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넥타이 같은 경우 도트 무늬를 제외시키면은 검정색 넥타이만 남게 되죠. 그리고 아래 쇼핑백도 마찬가지예요. 도트 무늬를 싹 지우면은 검정색 쇼핑백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핸드폰 케이스 마찬가지로 도트 무늬만 따로 분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따로 분리한 도트 무늬는 옷에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죠. 또한 노트북에도 입힐 수 있어요. 이처럼 물건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다른 다양한 물건에 입힐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를 응용미술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산업에서 많이 이용하는 미술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응용미술 저작물이 아닌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아요. 미키마우스의 형상이 강아지 집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형상을 우리가 쏙 빼서 넥타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넥타이가 모양이 바뀌겠죠. 넥타이의 모양이 목에 매는 부분이 이렇게 미키마우스의 형상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저 강아지 집에 있는 미키마우스의 모양을 강아지 집에서 분리를 시킬 경우 강아지 집의 모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모양을 다른 제품에 핸드폰 케이스에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핸드폰 케이스가 저렇게 강아지 모양으로 바뀔 테고 그렇게 바뀐 핸드폰 케이스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이처럼 응용미술 저작물은 물품의 외형, 형상이 아니고 제품 자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이 물건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음은 사진 저작물이에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확산되면서 그리고 SNS라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면서 사람들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는데요. 이러한 사진 저작물들은 창작성을 요구를 해요. 길 가다 우리가 찍은 사진들, 음식 먹기 전에 찍은 사진들, 이러한 사진들은 창작성이 없이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앞에 화면에 나온 사진들처럼 특정한 앵글에서 특정한 시간에 그리고 특정한 조리의 값과 특정한 환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찍기 어려운 그러한 사진이 되어야만 우리가 사진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흔히 찍는 사진들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그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 사진만 찍어서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 사진도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해요. 제품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특수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죠. 제품 옆에 다양한 소품들을 전시를 해서 만든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로 인정이 돼요. 다음은 건축 저작물이에요. 건축 저작물은 물품처럼 우리가 개별로 하나하나 거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즉 부동산이죠. 그래서 저작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건축 저작물은 제작을 위해서 만들어 본 모형의 경우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요. 설계 도면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아요. 다음은 영상 저작물이에요.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영상 저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의 경우는 제가 한식을 알리고자 만들었던 그러한 페이지인데요. 지금은 운영은 하고 있진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더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어요. 이러한 영상들, 이런 것들도 저작물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응용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 건축 저작물, 영상 저작물까지 8가지의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특수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